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감싼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가운데 유독 거대한 유리 외벽을 자랑하는 펜트하우스 한 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건물, 강태준 회장의 저택이다. 펜트하우스 최상층에 자리한 강태준의 집무실은 웅장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와 은은한 조명,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 작품들은 그의 성공적인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방 한가운데 커다란 창가에 기대선 채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응시하는 70세의 백발이 성성한 사업가 강태준의 얼굴에는 깊은 고독과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그 속에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회한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30년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시간이지. 하지만 내 시간은 그날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던 그날에 멈춰서 버렸어. 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의 잔상에서 벗어나려 애쓴다. 딸을 잃은 후 그의 삶은 껍데기만 남은 듯 공허했다. 그는 더욱 일에 매달렸고 눈부신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그 어떤 부와 명예도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 그의 저택은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차가운 침묵과 견딜 수 없는 외로움뿐이었다. 5년 후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권유와 홀로 남겨진 고독감을 견디다 못해 그는 민지숙과 재혼했지만 그녀의 겉으로 보이는 헌신적인 모습과는 달리 차갑고 계산적인 속내는 강태준에게 늘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재산을 탐하는 검은 욕망을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강태준의 주변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낯선 인물이 끊임없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강태준의 과거, 특히 은서의 실종 사건에 대해 깊숙이 알고 있는 듯한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며 강태준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는 강태준의 사업적인 약점을 은밀하게 건드리거나 잊고 싶었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는 듯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곤 했다. 회장님, 오래전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의 낮고 음산한 목소리는 강태준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그 정체불명의 인물이 누구이며 왜 자신을 괴롭히는지 알 수 없어 더욱 깊은 불안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딸을 잃은 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재혼한 아내 민지숙조차도 그녀의 겉으로 보이는 헌신적인 모습과는 달리 차갑고 계산적인 속내는 강태준에게 늘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은 홀로 서재에 앉아 낡은 가족 앨범을 펼쳐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은서의 모습은 그의 메마른 눈가를 뜨겁게 적셨다. 그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간절히 되뇌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앨범 한 페이지에 멈췄다. 어린 은서가 서툴게 그린 목련꽃 그림이었다. 하얀 목련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던 그날, 은서는 그 그림을 그렸다. 강태준은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가슴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화사한 햇살이 쏟아지는 놀이터,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 5살의 어린 은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해맑게 웃으며 비눗방울을 쫓고 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 끝에서 만들어지는 형형색색의 비눗방울들은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젊은 강태준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진다. 그는 딸의 맑은 웃음소리에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행복감을 느낀다. 아빠, 저거 봐. 반짝반짝 예쁘지?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린다. 중요한 사업상의 전화임을 직감한 그는 잠시 딸에게서 시선을 떼고 전화를 받기 위해 놀이터 벤치로 향한다. 짧은 통화를 마친 후
그는 황급히 딸에게 돌아왔지만 그 자리에는 은서가 없었다. 그가 딸의 작은 손을 놓친 찰나의 순간 은서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텅 빈 놀이터, 그의 절규만이 싸늘한 바람을 타고 흩날릴 뿐이었다. 강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의 잔상에서 벗어나려 애쓴다. 딸을 잃은 후 그의 삶은 껍데기만 남은 듯 공허했다. 그는 더욱 일에 매달렸고 눈부신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그 어떤 부와 명예도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 그의 저택은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차가운 침묵과 견딜 수 없는 외로움뿐이었다. 최근 들어 강태준의 주변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낯선 인물이 끊임없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강태준의 과거, 특히 은서의 실종 사건에 대해 깊숙이 알고 있는 듯한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며 강태준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성했다. 한편 서울의 삭막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은 형형색색의 작은 집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촘촘하게 붙어있는 독특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과 웃음소리는 이곳만의 특별한 정취를 더한다. 감천문화마을의 한켠 햇볕이 따스하게 스며드는 작은 작업실에서 35세 유나는 캔버스에 집중하고 있다. 그녀의 낡은 작업복에는 물감 자국이 얼룩져 있지만 그녀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은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린 시절,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과거의 기억이 마치 끊어진 필름처럼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흔적은 낡은 은 펜던트 목걸이와 뒷면에 희미하게 목련꽃 그림이 그려진 빛바랜 엽서 한 장뿐이었다. 그것들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를 붙잡는 가느다란 끈과 같았다. 밝고 씩씩한 성격이었지만 그녀의 그림 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가 녹아 있었다. 유나는 낡은 엽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희미한 목련꽃 그림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늘 알 수 없는 먹먹함과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종종 따뜻한 미소를 짓는 낯선 여인의 얼굴을 보았고 하얀 목련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그 풍경은 어디인지 도저히 기억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했지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어 깊은 외로움과 싸워왔다. 그녀의 낡은 펜던트 목걸이는 마치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처럼 늘 그녀의 목에서 빛을 잃은 채 매달려 있었다. 서울의 삭막한 공기와 밤마다 그를 찾아오는 악몽 같은 과거의 기억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강태주는 충동적으로 부산행 KTX 티켓을 예매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잠시나마 딸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 싶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자랑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30년 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 앞에서는 그는 한없이 무력하고 감성적인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부산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혹시나 이 낯선 도시의 어딘가에서 기적처럼 그의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아주 작은 불씨를 가슴 깊이 품었다. 부산역에 도착한 강태주는 택시를 타고 감천문화마을로 향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진 이 독특한 풍경 속에서 그는 잠시나마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걷던 그는 문득 작은 갤러리 앞에 발길을 멈췄다. 갤러리 안에는 다양한 장르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의 시선은 캔버스 앞에서 그림에 열중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에게 꽂혔다. 그녀가 바로 유나였다. 햇살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그녀의 차분한 옆모습, 섬세하게 붓을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강태주는 왠지 모르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홀린 듯 갤러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나가 캔버스에
마지막 굿즈를 섬세하게 가하는 모습을 강태준은 숨막히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마침내 완성된 그림은 다름 아닌 활짝 핀 하얀 목련꽃이었다. 섬세한 꽃잎의 질감,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고고한 향기까지 느껴지는 듯한 생생한 묘사는 강태준의 뇌리에 30년 전 어린 은서가 가장 좋아했던 순수한 백색의 목련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그려주었던 그림 역시 흐드러지게 핀 목련꽃이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그의 심장을 강렬하게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림에 완전히 몰두했던 유나는 문득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갤러리 입구에 서 있는 강태준과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낯선 노인이었지만 그의 깊고 슬픈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져 유나는 묘한 연민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끌림을 느꼈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갤러리 주인의 활기찬 목소리였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아름다운 목련 그림은 저희 갤러리의 자랑, 유나 작가님의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맑고 깨끗한 목련의 영혼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갤러리를 나선 강태준은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유나의 모습, 그녀가 그린 목련꽃,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던 그녀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좁고 가파른 감천문화 마을의 골목길을 걷던 그는 순간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했다. 아찔한 순간 누군가의 따뜻하고 억센 손길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믿기 어렵게도 그를 붙잡은 사람은 바로 유나였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며칠 후 강태준은 다시 감천문화 마을을 찾았다. 갤러리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 그는 자꾸만 유나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을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유나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어색한 재회 속에서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30년 전 어린 은서에게 자주 건네던 다정하고 따뜻한 칭찬을 유나에게 건네고 말았다. 오늘따라 참 곱고 예뻐 보이는구나. 순간 유나의 뺨은 옅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에 휩싸이는 듯 흔들렸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오래전 희미하게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따스하고 포근한 기억의 조각들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유나는 강태준에게 왠지 모를 편안함과 동시에 가슴 저릿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낡고 빛바래는 펜던트 목걸이를 자주 매만졌고 강태준은 그녀의 목걸이에 새겨진 희미하고 독특한 문양을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30년 전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젊은 시절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바로 그 목걸이와 너무나 흡사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격렬하고 소름 돋는 데자뷰를 느꼈지만 이 모든 것이 그저 기이한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조심스럽게 용기를 낸 유나는 강태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기억조차 희미한 부모와 헤어져 이름 모를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흔적은 이 낡은 목걸이와 뒷면에 희미한 목련꽃 그림이 그려진 엽서 한 장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준 빛바랜 엽서를 받아 든 순간 강태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엽서 뒷면에 그려진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태의 목련꽃 그림은 30년 전 그의 작은 딸 은서가 서툰 솜씨로 크레파스를 꾹꾹 눌러 그렸던 바로 그 그림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다. 서울로 돌아온 강태준은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부산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 유나의 잊을 수 없는 모습,
그녀가 그렸던 목련꽃,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려 있던 낡은 목걸이와 빛바랜 엽서.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하게 짜 맞춘 듯한 기이한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졌다. 그는 30년 전 딸의 실종 사건에 대한 묵혀두었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당시의 낡은 가족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쳐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은서의 목에는 분명히 유나의 목걸이와 똑같은 문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앨범의 한 페이지 깊숙이 끼워져 있는 서툴고 삐뚤삐뚤한 그림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린 은서가 크레파스로 정성껏 색칠했던 바로 그 목련꽃 그림이었다. 강태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편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부산 출장과 그곳에서 만난 낯선 젊은 여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계모 민지숙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30년 전 은서의 실종 사건과 깊숙이 연관된 듯한 어두운 그림자. 과거 강태준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비서로 일했던 냉혈한 박철수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민지숙은 강태준의 막대한 재산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야망을 품고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유나의 존재는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여자 정말 강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 당장 그 여자에 대해, 그리고 강 회장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샅샅이 조사해봐. 민지숙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두운 집무실 안을 서늘하게 감돌았다. 그녀와 박철수는 은밀하게 강태준과 유나의 주변을 더욱 깊숙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한 위험하고 치밀한 음모를 더욱 교묘하게 꾸며나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서재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빛바랜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 어린 은서의 천진난만한 웃음, 그리고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그의 메마른 눈가를 뜨겁게 적셨다. 그는 앨범 속 은서의 모습을 유나의 흐릿한 잔상과 겹쳐보려 애썼다. 묘하게 닮은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 속 목련꽃 그림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페이지에 멈췄다. 어린 은서가 오른쪽 손목에 작은 붕대를 감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부산에서 우연히 보았던 유나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작은 화상 흉터의 잔상이 그의 뇌리를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의 숨이 멎는 듯했다. 유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꿈속에서 보았던 따뜻한 여인의 얼굴, 다정한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 목걸이를 꽉 쥐었다. 펜던트 표면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그녀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에 휩싸였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짧고 강렬한 기억의 조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얀 목련꽃이 가득한 정원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손목에 뜨거운 무언가를 쏟았던 순간의 고통스러운 감각이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은서의 실종 사건 당시 담당 형사를 어렵게 찾아 만났다. 30년 전의 희미한 기억을 되짚어가며 그는 당시 놓쳤던 단서들을 캐묻기 시작했다. 특히 은서가 실종될 때 착용하고 있었던 목걸이와 그녀가 가지고 놀던 물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 애썼다. 형사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강태준은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그는 유나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고아원을 찾아갔다. 오래된 앨범 속에서 어린 유나의 사진을 발견한 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에 휩싸였다.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어린 은서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특히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펜던트 목걸이는 그의 심장을 격렬하게 요동치게 만들었다. 유나는 밤마다 더욱 선명해지는 꿈의 파편들 속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목련꽃과
낡은 펜던트 목걸이에 얽힌 기억의 실마리를 붙잡으려 애썼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방 한 구석에 놓인 빛바랜 엽서에 머물렀다. 엽서 뒷면에 희미한 필체, 사랑하는 나의 은서에게라는 단어가 그녀의 눈에 들어온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강렬한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서울로 돌아온 강태준은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그녀가 어릴 적부터 소중히 간직해 온 낡은 엽서를 보여주자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엽서를 받아들었다. 뒷면에 사랑하는 나의 은서에게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필체였다. 그는 유나에게 30년 전 딸에게 이 엽서를 써주었던 날의 기억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유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격렬한 혼란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유나에게 DNA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유나는 그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강태준에게서 느껴지는 낯설지 않은 강한 이끌림과 꿈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과거의 잔상들 속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다. 결과는 친자관계 일치 99.99%였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나야, 아니, 은서야, 내가 내 딸 은서야.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30년 만에 되찾은 딸, 기적 같은 재회에 강태준은 감격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한달음에 부산으로 달려갔다. 감천문화마을, 유나의 작은 작업실 앞에서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문이 열리고 유나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가는 눈물로 붉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강태준은 유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30년 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유나는 강태준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꿈속에서 보았던 따뜻한 여인의 얼굴,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목련꽃이 가득했던 아름다운 정원. 그녀는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을 찾아나갔다. 강태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은서야, 아빠가 널 너무 늦게 찾아서. 강태준은 서울 저택에 은서를 위한 방을 꾸몄다. 어린 시절 은서가 좋아했던 인형, 책, 그리고 그녀가 그렸던 그림들을 방 곳곳에 놓아두었다. 은서는 낯선 공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의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준과 함께 앨범을 보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으려 애썼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은 은서에게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해야 했던 어두운 그림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민지숙과 박철수가 은서의 실종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은서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법정은 30년 전 은서의 실종 사건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냈다. 민지숙과 박철수의 추악한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법정에서 은서는 민지숙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왜 그랬어요? 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녀의 침묵은 그녀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강태준의 저택 정원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침묵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다. 은서가 가져온 따스한 웃음과 활기는 텅 비어있던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강태준은 은서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30년 전 잃어버렸던 딸을 완전히 되찾았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은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제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은서의 말에 강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서의 꿈을 응원하며 그녀가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은서는 자신의 작업실을 꾸미고 그림에 몰두했다.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그녀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강태준은 은서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은서의 전시회에 참석하여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고 그녀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냈다. 그는 은서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30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은서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강태준은 은서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여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손주들에게 30년 전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기까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삶에 따뜻한 사랑과 지혜를 전해주었다. 강태준은 은서의 행복한 가정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30년 전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고 그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강태준은 은서에게 말했다. 은서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아빠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강태준과 은서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벚꽃이 피 흩날리던 그날 밤,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기까지의 기적 같은 여정은 이제 막 그 막을 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아버지와 딸의 간절한 사랑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과 은서의 이야기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며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염원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